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폭탄과 관련해서요. 흔들리는 미국의 민심, 그리고 트럼프의 돌파구, 소득세 면제 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민심, 미국의 국민들의 반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장 중국산 관세 폭탄을 때리다 보니까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많은 미국의 소비재품, 이를테면 일상생활에서는 각종 상품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가 앞에 장사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CNN 보도에 따르면 41%로 떨어졌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곳에서는 39%인데요. 이 같은 지지율은 대통령 취임 초기 지지율 치고는 상당히 낮은 것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취임 초기에는 허니문이라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웬만한 잘못이 있어도 좀 두고 보자, 또 지지하자, 이런 분위기가 압도적입니다. 특히 미국은 취임 초기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월스트리트저널 39% 또는 CNN의 이 41%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던 지지율보다도 좀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목은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 중에 일부 이탈자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계속해 나가기가 어렵겠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 국민들의 이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폭탄 정책을 계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건, 중요한 버팀목, 동시에 또 위협도 될 수 있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미국 국민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특히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 조금 예민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의 트럼프 관세 폭탄을 철회하거나 또는 전면 유예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없애버리면요, 본인은 혼란만 야기하고 사실 우스운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장단기 마스터 플랜을 갖고 시작한 관세 정책이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 47 또는 트럼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있었던 각종 공약집에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또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취임 후반부로 많이 맞추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주가 같은 경우에도 취임 초에는 주가 오르고 내리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 오히려 취임한 지 2, 3년 지나서 퇴임 직전에 그때가 실질적인 트럼프의 경제 업적이 될 것이고, 또 많은 대통령의 경제 업적을 다루는 평가들을 보면요, 주가 같은 경우에도 취임 해의 주가를 분모로 해서 퇴임하던 해의 주가를 분자로 해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임 4년 동안 주가를 얼마나 끌어올렸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025년에 취임했으니까 2025년보다는 2026년, 2026년보다는 2027년, 또 2028년에 경제 업적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취임 초기에 좀 어려운 거, 이것은
돌파할 가능성이, 정면 돌파할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뉴욕 증시의 주가가 떨어지니까 지금 미국이 수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수술을 하는 환자들은 수술 과정에서 아픈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세월이 지나면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때 가서 정상화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취임 초기의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초기 지지율,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앞으로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 49 등에 보면 관세 폭탄에 따른 미국 경제에, 미국 국민들의 타격이 약한 관세 폭탄 시행 이후에 6개월 정도의 피크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본격적으로 공식화한 게 4월 2일이고 상호 관세가 발효되기 시작한 게 4월 9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6개월 후인 앞으로 약 한 10월 달 정도, 그때가 미국 국민들의 고통도 커질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때 한번 크게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취임 초기인 허니문 상황, 뭐 이 상황에서의 트럼프 지지율 41% 또는 39% 나온 것에 큰 의미가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각종 대통령 지지율을 놓고 보면요, 허니문 기간만 비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낮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내부 고민은 있을 텐데요.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진 것이 관세 때문이라기보다는요, 보다 더 미국 내 보수와 진보의 싸움, 특히 재정 적자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머스크를 동원해서 정부 효율부, DOGE, 이 부서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량 해고는 초기 단계에서 엄청난 저항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50501이라는 운동, 그렇게 시위도 일어납니다만은,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적인 수준에까지는 이르르지 못했다. 따라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가장 관건은 중국과의 관세 전쟁입니다. 중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SNS, 트루스 소셜 등을 통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다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반응은 의외죠. 중국의 외교부나 또는 상무부는 만난 적 없고,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거나 협상을 시작한 적도 없다. 특히 미국 상무부, 중국 상무부는 트럼프가 그 관세 폭탄을 이번에 취한 4월 2일 날 발표한 그것을 일단 유예하고 완화 또는 완전 면제를 한 상태에서만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시진핑의 전화를 받았다는 주장이 맞는지, 또 중국이 전화한 적도 없고 협상한 적도 없다는 중국의 주장이 맞는지, 우리로서는 확실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서로의 주장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아직도 화해의 모드로 가기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긴장감이 돈다. 적어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또 미국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치킨 게임에 올라선 자동차에서 내릴 의사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종합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흔히 게임 이론. 오늘도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과 중국 간에는 지금 게임 이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게임 이론은 심리학 또는 뭐 사회학, 경제학 등에서 나오는 상당히 학문적인 전문 용어인데요. 지금 치킨 게임도 바로 게임 시어리의 한 분야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치킨 게임, 여기서 말하는 치킨은 겁쟁이란 뜻이거든요. 꼬꼬닥 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겁을 낸다 또는 너무 소심하다, 뭐 이럴 때 영어로 치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서부 지방에 활격을 벌일 때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했을 때 앵글로색선족들이 많이 하는 싸움이 바로 치킨 게임입니다. 서로가 상대편에서 서로 달려옵니다. 엄청난 무기를 들고요. 특히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자동차를 타고 고속으로 달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자동차는 중간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중간에 자동차를 스톱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 치킨 게임의 성자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늦게 그 자동차 경주에서 내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의 결과는 둘 다 끝까지 가면 둘 다 죽어요. 중간에 안 죽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려야 되는데 먼저 내리는 사람이 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늦게 내리면서도 또 그 충돌하기 직전에는 내리는 그 선택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은 늦게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의 패를 미리 알려주면 무조건 지는 겁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바로 이 대목과 관련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이 오락가락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현재 지금 게임 시어리, 게임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우리의 패를 드러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미국은 확고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지금 관세 정책이라는 것이 미국의 지지율, 국민들의 지지율 조금 높고 낮다고 해서 당장 철회한다든지 뭐 전면 선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락가락은 할 것이다. 그것은 상대를 교란하기 위한 전략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임 이론에서 또 하나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범죄, 형사사건의 범죄를 공모한 사람이 둘이가 다 경찰에 잡혀갔어요. 이때 미국 경찰에서는 이른바 딜을 합니다. 먼저 자백하는 사람에게 형을 감해주거나 또는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리니언시 팔릿이라고 그러는데요. 보다 많은 범죄를 잡아내기 위해서 먼저 자백하는 사람들한테 면제해주는 하나의 자백의 트릭, 범죄 수사의 기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 경우에 둘이 끝까지 자백을 안 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둘 다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백하고 한 사람은 자백하지 않았을 때, 이때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먼저 자백한 사람은 완전히 무죄가 되거든요. 또 두 공범 중에서 양측이 다 같이 자백해버리면 이것은 너무나 뻔한 범죄이기 때문에 둘 다 처벌을 받아요. 물론 혼자만 자백하고 혼자는 자백 안 했을 때 그 자백하지 않은 사람이 받는 처벌보다는 둘이 자백했을 때 받는 처벌이 좀 강도는 약하지만 둘이 자백하면 처벌받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바로 이 죄수의 딜레마에서도 그 상대방이 자백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상대방 패를 잃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는 죄수의 딜레마와 또 치킨 게임을 에서에 나오는 상대방 패읽기 전쟁이 본격적으로 가열되고 있다. 뭐 그런 각도에서 굉장하게 이 미국의 관세 정책은 오락가락, 변동은 굉장히 심하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은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라스베가스에 가서 게임을 하다 보면요, 라스베가스의 노름판, 이
보박판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보다 조금만 성적이 좋으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포카판 경우에는요, 제가 한 끗, 두 끗, 망통의 패를 치더라도 상대방한테 돈을 막 배팅해가지고 상대방이 놀라서 중간에 나는 기브업 하고 포기해버리면 안에 있는 판에 돈을 다 먹거든요. 반대로 내가 아주 나쁜 판을 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돈을 때립니다. 상대방 죽으라고, 상대방한테 겁을 주기 위해서요. 근데 상대방이 죽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면 결국은 그 액면 실제 패의 가치가 누구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이 되는데, 자기가 형편없는 성적으로, 실적으로 계속해서 배팅했다가는 자기보다 높은 실적에게 부딪히면 그 돈을 다 잃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각도에서 상대방 패 읽기와 내 패 보여주지 않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를테면 그 포커판에서 제일 중요한 킹, 에이스, 블랙잭 같은 판을 들었다. 이를테면 4카드를 다 잡았다. 이런 경우에는요, 상대방이 자기가 4카라는 판을 가졌다는, 좋은 패를 잡았다는 사실을 모르도록 해야 상대방이 돈을 때리면서 계속 들어올 거거든요. 이때는 또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패라고 해서 히히덕거리다든지 이런 돈을 얼마 못 먹거든요. 자, 이게 바로 카우보이들, 앵글로 섹슨족들의 게임 전략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의 관세 폭탄 전쟁은 완전히 게임 전쟁 양상을 띠고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조차 아예 게임 이론에 따른 게임 전쟁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트럼프 관세 폭탄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루 좀 좋아졌다 해서 환하게 웃거나 하루 좀 나빠졌다고 해서 웃는 일비하기보다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속내, 그 포카 베이스 뒤에 숨겨진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속내를 캐치하는 것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카드다. 자, 오늘은 게임 이론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그리고 지지율 등을 중심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